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 에너지 메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에너지 메이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메이저 회사는 러시아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 세계적인 유전이나 가스전을 개발할 때 항상 참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유럽이 러시아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가스를 구하러 다닐 때 에너지 메이저가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정한 승자 에너지 메이저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다루기가 어려웠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런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은 현재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준보다 약 10배나 높아졌습니다. 2021년 2월 영국 가스는 1썸당 38p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1썸당 537p에 도달을 했죠. 그냥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10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1썸이란 열량의 단위로 영국에서 가스 공급량의 측정 단위입니다. 영국에서는 Great Britain P썸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높은 가스 가격을 주도하는 것일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코로나19의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가격은 일단 급등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에 대해서 엔데믹으로 대응하면서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로 대응하면서 산업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엔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한 사태까지 일부는 부족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기에 작년 하반기 중국의 에너지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전력난, 유럽에서의 낮은 풍력 발전 수율로 인한 전력난이 발생해서 또다시 에너지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타를 맞게 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죠.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순차적으로 손절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 가격 중에 유가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올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의 가격으로 어느 정도 일정 떨어졌는데 천연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 것이죠. 이에 유럽 여러 국가들은 EU에 가스의 40%를 공급했던 러시아를 대체하기 위한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국제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EU는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7월부터 EU 회원국들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왜 프랑스와 독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스를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발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EU 35개국 회원국들은 이 감축안에 동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러시아에서 가스의 55%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현재 35%로 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러시아 가스는 독일의 생명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처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가스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장기적 공포에 휩싸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 감축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EU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러시아 국유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은 불가리아,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러시아에 루블의 미납을 이유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는 풀어줬다, 잠갔다, 풀어줬다, 잠갔다 이렇게 하면서 독일을 머리가 완전히 헷갈리게 만든 현 상황이죠. 러시아는 가스 공급을 줄여서 EU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하게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제공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선박을 이용해 LNG를 수송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러시아와 등을 진 EU 국가들은 국제 시장 가격에 따라 LNG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스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 제값을 주고 LNG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배를 이용한 LNG를 운반을 해야 되고 또한 액화 LNG 저장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액화된 LNG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기화된 LNG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수송에도 위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액화를 시켜요. 액화를 시키고 이 액화시킨 것 때문에 또한 액화 천연가스 저장고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파이프라인을 LNG 공급을 쉽게 받았던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액화 천연가스를 다시 기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기화시킬 기화기의 수량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많은 기화기도 필요하고 액화 천연가스의 저장고도 필요해서 이 저장고를 더 만들겠다라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전 몇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카타르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남는 공급량, 지금 조금 더 그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들에서 필요한 수량을 다 구매했고 더 잉여로 더 많이 추출하는데 이 남는 수량만 구매를 해서 겨울을 대비한 부족분만 저장하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은 정말 많은 LNG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만 이용해서 저장고만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갑자기 닥친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지금 현재 LNG 규모의 구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게 이 이유가 직면한 문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세계 LNG의 대부분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하기로 한 장기 계약을 체결해 국제시장에서 남는 LNG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EU 국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많은 LNG의 구매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충분한 LNG 양을 하고 더 필요한 양만 구매를 했었다면 이 겨울을 나기 위한 LNG 자체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기 한데 LNG에 지금 저장 탱크도 없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바다 위에 탱크로리를 만들어서 한 FRSU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또한 이제 와서 다시 러시아에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NG의 전체적인 왜 이렇게 LNG가 겨울에 많이 필요하냐, LNG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LNG가 이용을 많이 하게 됐냐, LNG의 사용처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LNG 가스의 사용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가스는 원산지 국가에서 대부분 소모가 돼요. 많은 양의 LNG를 시추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그 나라에서 소모하는 게 거의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LNG 양이 충분치 않다라는 점이죠. 특히 겨울 동안 더 많은 LNG가 필요합니다. LNG가 항만에 도착하면 이 배송료가 포함된 현물 가격으로 일부를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판매를 하죠. 일부 LNG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변동이 예상되는 가격에 따라 미리 합의된 가격으로 이러한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원이나 아니면 LG, GS나 SK 이런 곳에서 이런 LNG를 구매를 하죠. 또 LNG 보급처에서 대성 같은데 아니면 이러한 곳에서 구매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면 말이죠.
이 중에 또 일부는 전기 생산을 위해서 발전소로 이동합니다. 한국에서는 복합발력발전소에서 LNG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이 복합발력발전소로 이 LNG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LNG 발전소, 말하자면 복합발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복합발력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LNG의 가격 상승은 곧 전기 생산 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지금 전기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 2021년에는 전력의 거의 40%나 LNG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LNG는 지금 한 60% 정도죠. 나머지 LNG는 가정과 기업의 난방 그리고 온수를 사용하거나 또한 여기서 또 남는 LNG는 LNG 저장시설에 저장합니다.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그러면 LNG 가격 설정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LNG 가격 설정을 책정하는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LNG 가스에 대한 단일 국제 가격은 없습니다. 지금 시중 가격을 통해서 보통 보면 석유 연동에서 원유 연동에서 LNG 가격이 보통 책정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낮은 원유 가격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각국의 LNG 도매 가격은 에너지 공급자가 국내 및 국제 생산자로부터 가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동해서 가스 가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천연가스의 가격은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매번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죠. 국제적인 이슈는 국제 LNG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가정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가정의 난방 아니면 기업의 난방 또한 전력 생산에 영향을 다 주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번에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미판매된 지금 선도 인매가 된 가스 부분 말고 한국은 호주에 선도 인매했고 사할린 투가스도 선도 인매했고 미국에 선도 인매했다고 한국은 이미 충분한 LNG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물론 카타르의 에너지도 많은 부분 한국이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뛰어든 유럽이 러시아 대체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이 세계적으로 미판매된 LNG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NG를 구매하기 위해 더욱더 갑자기 구하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에서 받을 경우 필요한 양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었지만 이제는 여유분의 LNG를 비축하기 위한 LNG의 저장소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LNG 수입 물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보다 더 많은 LNG의 비축량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승리자는 에너지 메이저다. 세계적인 LNG 공급 부족. 물론 러시아에서 이 LNG를 공급받게 되면 세계적인 LNG 공급 부족은 없습니다. 없는데 러시아를 제외하려고 하다 보니 세계적인 LNG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LNG를 추출하고 운송하는 회사만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LNG는 대부분 호주, 카타르,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한 중동 지방에서도 일부 생산이 되고 카타르가 세계 제1의 LNG 생산국이 지금 되고 있죠. 물론 노르웨이와 북해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기 수량이 별로 없다고 증산을 더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다국적 기업인 쉘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94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린 반면에 영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BP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의 많은 69억 파운드를 벌어들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벌어들였다? 이것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 때문에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폭등도 있지만 LNG 가격의 폭등이 더 큰 그들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원유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나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것은 이번 진정한 승리자는 에너지 메이저 그룹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번에 조금 더 그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더 이득을 보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LNG 수입을 아시아의 물량을 좀 배정되었던 것을 유럽으로 돌린다. 좀 남는 잉여 제품에 대해서 유럽으로 돌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유전이나 아니면 LNG 공구를 더 파겠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미국의 부는 더욱더 축적이 되어가고 유럽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곧 중국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도 EU를 향해서 미국과 중재를 해달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그림은 에너지 메이저 회사가 있는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고 향후 재건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덩달아 편성해서 방산 제품들을 더욱더 수출하면서 덕분에 한국도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기업들을 한국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때 에너지를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고 이 에너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번에 만약 러시아가 패배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가스프롬을 통한 이런 공급들도 미국의 제재를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힘을 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으로 미국 중심적으로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도 이것을 조금 경계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승자는 에너지 메이저 그룹, 특별히 영국과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